영재고, 과학고, 이름만 들어도 정말 치열한 경쟁이 떠오르죠? 네, 오늘은 바로 대한민국 최상위권 학생들만 간다는 이 학교들,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30등까지는 서울대를 아주 쉽게 간다. 이 말 한마디면 사실 모든 설명이 끝나는 거 아닐까요? 이 학교에 들어간다는 게 그냥 좋은 고등학교 가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 대한민국 최고 대학으로 가는 하이패스 티켓을 따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학교들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 정체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처음에는 정말 말 그대로 타고난 천재들을 위한 학교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수학이나 과학에 정말 미친 듯이 파고드는 열정과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뭐랄까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공부하는 곳이 된 거죠.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수준의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전국에 딱 8개 있는 이 영재학교에 들어가려면요. 정말 험난하고 정교하게 짜인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바로 3단계에 걸친 입시 전쟁입니다. 모든 지원자에게 예외는 없습니다. 서류, 지필, 그리고 캠프까지 이 세 개의 관문을 모두 뚫어야 해요.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몇 달에 걸쳐 진행되는 그야말로 대장정이거든요. 자, 그럼 한 단계, 한 단계가 뭘 의미하는지 자세히 뜯어볼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전에는 나는 수학, 과학만 잘해. 이래도 서류는 통과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림도 없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학생의 꾸준함, 성실성을 더 보게 되면서 서류 통과율이 50%도 안 돼요. 지원자 절반 이상이 1단계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 전 과목 A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 입장권 같은 게 되어버렸습니다. 2단계 지필 평가는요, 사실상 이 입시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수학은 KMO, 그러니까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스타일 문제에 완전히 익숙해져야 해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공식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을 막 섞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경쟁률이 보통 1.5대 1, 심하면 2대 1까지 가요.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머리 좋은 걸로는 안 돼요. 이 친구가 과연 우리 학교에 와서 다른 애들이랑 잘 융화될 수 있을까? 협업 능력은, 인성은, 이런 것들을 아주 집요하게 봅니다. 팀 프로젝트 같은 걸 시켜보면서 다 드러나게 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캠프에서 비속어 한 번 썼다고 그냥 바로 탈락시켰대요. 정말 무섭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2단계 시험을 아무리 만점 가까이 받았어도 인성이나 태도에서 문제가 보이면 그냥 가차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죠. 자, 지금까지 영재학교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그럼 과학고는 뭐가 다를까요? 영재고랑 과학고, 둘 다 최고의 인재를 뽑는다는 목표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가는 길이 좀 달라요. 이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게 전략을 짤 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오죠? 일단 영재학교는 전국 어디서든 지원할 수 있고 5월부터 좀 일찍 뽑아요. 이걸 전기 모집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과학고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있는 학교만 지원할 수 있고 시기도 8월 이후 후기 모집입니다. 근데 진짜 제일 큰 차이는 법적인 지위예요. 영재학교는 사실 법적으로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100% 학교 맘대로 짤 수 있어요. 거의 대학 수준의 심어 과목을 막 개설하는 거죠. 과학고는 엄연히 고등학교라서 국가교육 지침을 따라야 하고요.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과학고도 입시 과정은 비슷하게 3단계이긴 한데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특히 2단계에서 지필시험 대신에 자기가 냈던 서류들 있죠. 자기소개서나 학생부 같은 거요. 그걸 가지고 진짜 집요하게 물어보는 심층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활동에 대해 얼마나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합격의 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이죠. 이 험난한 입시를 통과하려면 도대체 공부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학습 로드맵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수학부터 볼게요. 일단 중학교 심화 과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그러니까 수학 1까지는 그냥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걸 바탕으로 KMO 스타일의 문제 해결 훈련을 해서 사고력을 진짜 극한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과학은, 이건 진짜 범위가 훨씬 넓어요. 일단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 I 과목들은 그냥 기본으로 다 깔고 가야 하고요. 거기다가 물리랑 화학은 툭 과목까지 완벽하게 끝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게 화학인데요. 화학2는 정말 단원 하나도 빼놓지 말고 씹어 먹을 정도로 공부해야 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원하는 애들이 다 이 정도는 하고 온단 말이에요. 다들 괴물 같아요. 그럼 도대체 뭘로 나를 보여주고 나를 차별화할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한 방이 바로 자기소개서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가 알려주는 필살기입니다. 제발 우연히 학교에 대해 알게 되어 지원합니다. 이런 얘기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광탈 지름길입니다. 대신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 홈페이지를 진짜 1000번은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 학교만 하는 특별한 활동이 뭔지, 어떤 연구를 하는지 다 파악한 다음에 내 이야기랑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는 귀교의 555 프로젝트에 내 모든 걸 걸고 싶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진짜 진정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겠네요.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좀 부족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파고드는 학생, 그 성실함을 갖춘 학생이 결국 합격증을 손에 쥔다는 거죠. 여러분, 끈기야말로 가장 위대한 재능입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최상위권 고등학교로 가는 그 치열한 여정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힘든 길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설명을 들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길이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일까? 내 꿈을 펼칠 최고의 무대가 되어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러분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